대한민국 영화계를 지탱하는 거대한 축 중 하나는 바로 느와르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숨죽이게 만드는 것은 화려한 액션이나 피 튀기는 폭력이 아니라 그 폭력의 정점에 서 있는 배우들의 압도적인 기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연기를 넘어 그들의 눈빛, 걸음걸이, 그리고 침묵 속에 실제 갱스터마저도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생존의 무게를 담아냅니다. 스크린 속의 폭력은 단순한 설정일 수 있지만 이들이 뿜어내는 아우라는 생사의 기로에 선 인간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공포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닌 영혼에 새겨지는 트라우마와 같습니다. 수많은 액션 영화에서 싸움의 고수들이 등장하지만 이 시비는 물리적인 힘을 넘어선 정신적 위압감으로 상황을 지배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짜가 진짜를 가려내는 스크린의 세계에서 그 어떤 조직 폭력배 캐릭터도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심지어 진짜를 마주친 듯 착각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아우라를 가진 남자 배우 10인을 집중 조명합니다. 이들의 필모그래피 속에 숨겨진 관객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과 통찰력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지금부터 펼쳐봅니다. 10. 조진웅 이성으로 무장한. 가장 현실적인 보스의 초상 조진웅이 연기하는 보스는 기존의 클래시와는 궤를 달리합니다. 그의 캐릭터는 폭력보다는 이성과 언어로 상황을 통제합니다. 많은 이들은 그를 보고 실제 저런 조직의 보스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예상 밖의 반전. 침묵 대신 데이터를 읽는 조진웅의 얼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갱스터 영화의 보스는 담배 연기 속에서 묵직한 침묵으로 상대를 압도합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고전 느와르의 무게감보다는 현대 경영자의 분석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조진웅은 다릅니다. 영화 독전에서 그가 보여준 냉철한 이면은 단순히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피를 흘릴 때 그는 조용히 상황판을 읽고 한수 앞을 내다보는 지략가였습니다. 그의 보스 캐릭터는 피를 묻히는 것을 비효율적인 비용으로 간주합니다. 대신 상대의 숨겨진 회계 장부를 들추거나 심리적 취약점을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의 조직은 철저히 시스템과 규율로 돌아가며 그의 지시를 어기는 것은 곧 조직 경제학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가 단 한 번 눈짓을 하면 상대는 이미 자신의 미래가 사라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분노할 때조차 목소리가 커지거나 손이 먼저 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의 눈빛은 상대방의 모든 약점을 꿰뚫어보는 레이저 스캐너처럼 변합니다. 한때 그의 연기에 감명을 받은 실제 형사 출신 관계자가 조진웅 배우의 연기는 마치 잘 조직된 범죄 조직의 브리핑을 보는 것 같다. 폭력보다 계산이 더 무섭다고 평했을 정도입니다. 관객은 폭발을 기다리지만 조진웅은 폭발 대신 상대의 생존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지적 폭력의 공포를 선사합니다. 이처럼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두뇌 앞에서는 감정에 휘둘리는 주먹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존재는 조직의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는 가장 위험한 컨트롤 타워 그 자체입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두려움보다는 압도적인 논리적 패배에서 나옵니다. 조진웅의 보스는 패배를 인정하게 만드는 가장 현대적이고 지능적인 악의 표상입니다. 9. 유호성. 스크린을 찢고 나온 듯한 진짜 백의 중량감. 유호성은 친구를 통해 한국형 느와르의 살아있는 전설로 각인되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연기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은 듯한 날 것 그대로의 현실감을 선사합니다. 관객들은 그의 등장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진짜다라는 본능적인 위압감을 느낍니다. 그의 연기는 매 순간 피부에 와닿는 땀과 거친 숨소리를 담아냅니다. 마치 스크린의 네 번째 벽을 깨고 나와 관객의 멱살을 잡는 듯한 생생함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예상 밖의 반전. 깡다구 뒤에 숨겨진 섬세한 상실감의 서사. 유호성의 이미지는 거칠고 투박하며
깡다구 하나로 세상을 버텨온 상남자의 표본입니다. 하지만 그의 강렬함이 진짜 배우기로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주먹이 세서가 아닙니다. 그의 캐릭터에는 항상 깊은 상실감과 운명적인 고독이 배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처절한 생존 투쟁 그 자체입니다. 그는 결코 멋진 척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은 세상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사랑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뼈아픈 회환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단순한 깡패가 아닌 깊은 서사를 가진 비극적 영웅으로 보이게 하는 힘입니다. 영화 친구에서 보여준 그의 눈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닌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무너짐이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결국 자신뿐이다라는 처절한 현실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액션 장면 촬영 중 상대 배우가 유호성의 눈빛 때문에 실제로 몸이 굳어 NG가 났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유호성이 대사 없이 노려보는 순간 상대는 대본의 상대역이 아닌 정말 자신을 해치려 하는 진짜 사람을 마주한 듯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강렬한 존재감은 연기자가 아니라 그 역할 자체가 되어버린 듯한 분신과도 같은 중량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묵직함을 온몸으로 짊어진 운명의 사나이입니다. 그의 아우라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한국 누아르의 가장 날카로운 시대적 증언입니다. 90년대 거리의 낭만과 배신, 그리고 파멸의 냄새가 그의 존재 자체에서 피어오릅니다. 8. 정우성 잘생긴 얼굴 뒤. 품격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냉혈한 정우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남 배우이지만 그의 누아르 연기는 외모를 뛰어넘는 냉혹함으로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무언의 폭력이라는 별명을 가집니다. 잘생긴 외모와 젠틀한 태도 뒤에 숨겨진 차가움은 주먹질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그는 감정의 동요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마치 서구 귀족적인 피가 흐르는 듯한 차가운 귀공자형 갱스터입니다. 그의 등장은 언제나 깔끔한 수트와 완벽한 포커 페이스를 동반하며 이는 주변의 혼란과 더욱 강렬하게 대비됩니다. 예상 밖의 반전 신사적인 예의가 오히려 비수가 되는 순간 정우성 캐릭터의 가장 섬뜩한 지점은 상대를 제거하기 직전까지도 품위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대를 노려보는 대신 무표정하고 무심한 시선으로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영화 아수라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폭력이 아닌 품격으로 상대를 짓밟는 새로운 유형의 악당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항상 낮고 조용하며 마치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는 듯한 객관적인 어조를 유지합니다. 이 객관성이 상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듭니다. 상대는 분노하거나 저항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파멸이 이미 결정된 수순이었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촬영장에서 정우성이 상대 배우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등을 돌리는 순간 그 뒷모습에서 상대가 오히려 더 큰 절망감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연기는 너는 내가 직접 피를 묻힐 가치조차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은 오히려 폭력의 잔혹함을 극대화하는 아이러니를 만들어냅니다. 완벽하게 정제된 그의 태도와 대비되는 무심한 듯 던지는 한마디는 상대방의 영혼을 갉아먹는 칼날처럼 적용합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외적 품격과 내면의 냉혈함의 부조화가 정우성이라는 배우를 가장 차갑고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의 존재는 무관심이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모욕이자 폭력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의 곁에서는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7. 김윤석 침묵으로 분위기를 장악하는. 부산 누아르의 원형 김윤석은 스크린에 등장하는 순간 화면 전체가 그의 묵직한 사실감으로 가득 차는 배우입니다.
특히 그가 연기하는 부산 배경의 갱스터는 마치 실제 그 세계 생존자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큰 동작이나 소리 없이 오직 존재의 무게만으로 분위기를 통제합니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오랜 시간 길거리에서 살아남은 자의 노련함과 경계심이 배어 있습니다. 어깨의 미세한 떨림, 턱선의 긴장감, 걷는 방식까지 모두가 그의 캐릭터가 단순한 악역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예상 밖의 반전 날 것의 폭력성이 빚어내는 예상치 못한 공감의 딜레마. 김윤석의 연기는 폭력적이지만 그 폭력의 배경에는 언제나 현실적인 생존의 이유가 깔려 있습니다. 영화 추격자나 황해에서 그는 극단적인 악당으로 등장하지만 그의 필사적인 움직임 속에는 삶에 대한 처절한 갈망이 엿보입니다. 이 지점이 관객에게 예상치 못한 공감의 딜레마를 던져줍니다. 그의 캐릭터는 도덕적으로 타락했지만 그 타락의 과정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관객은 만약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의 폭력은 자기 보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그의 부산 사투리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그 지역의 거친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무게추 역할을 합니다. 한 번은 그가 한 인터뷰에서 내가 연기하는 인물들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느끼는 절박함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깊이 있는 인간 이해가 그의 연기에 독특한 중량감을 부여합니다. 그의 캐릭터는 자신이 악당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쓰는 현실적인 인간일 뿐입니다. 이 무의식적인 잔혹함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폭력입니다. 김윤석의 존재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둡고 처절한 단면을 가장 사실적으로 구현해내는 스크린 위의 현실 증거물입니다. 그의 연기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숨쉬고 있는 가장 냉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생존주의자의 모습입니다. 6. 장동건 폭력의 세계 속에서 우아함을 지키는 클래식 갱스터. 장동건은 클래식 갱스터의 미학을 완성한 배우로 불립니다. 혼돈과 파괴의 세계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매무새와 품위를 유지하는 그의 모습은 우아한 폭력이라는 모순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깨끗한 서재에 놓인 날카로운 칼처럼 주변 환경과 이질적이기에 더욱 위험해 보입니다. 그의 수트 주름은 완벽하고 머리칼 한 올 흐트러지지 않는 그의 태도는 곧 그의 절대적인 자기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예상 밖의 반전. 완벽한 통제력이 무너질 때 드러나는 폭발적인 광기. 장동건 캐릭터의 주된 매력은 통제력입니다. 그는 마치 정교하게 다듬어진 조각상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통제력이 일순간 무너질 때 관객은 가장 큰 충격과 공포를 경험합니다. 영화 친구를 비롯한 그의 많은 작품에서 그의 차분함은 예측 불가능한 광기를 담아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의 폭력은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었을 때 터져나오는 인간의 결함입니다. 그의 우아함이 무너지는 순간 그 폭발력은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격렬합니다. 관객은 이 완벽한 남성상이 무너지는 모습에서 원초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한 촬영 스태프는 장동건 배우는 평소에는 너무나 조용하고 신사적이지만 카메라 앞에서 분노를 폭발시킬 때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는다. 그 정제된 이미지가 깨지는 순간의 파괴력이 엄청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한 질서 속에 숨겨진 가장 위험한 혼돈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품위 있는 의피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칼을 빼드는 순간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심판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우아함은 곧 상대에게 최후의 예의를 지키는 행위이며 그의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폭력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가장 비극적이고 아름다운 느와르의 초상입니다. 5. 이병헌 지성으로 무장한 가장 교활한 침묵의 설계자 이병헌은 단순히 주먹이 세거나 눈빛이 강렬한 것을 넘어 지성으로 폭력을 무장시킨 유형의 갱스터를 창조해냈습니다. 그의 캐릭터는 폭발하기보다 계산하고 정면 대결보다는 조작을 즐깁니다. 그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이미 모든 상황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있는 침묵의 설계자입니다. 그는 상황과 상대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는 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어떤 때는 친절한 비즈니스맨처럼, 어떤 때는 냉혹한 심판관처럼 행동하며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의 진정한 의도는 결코 읽을 수 없습니다. 예상 밖의 반전 웃음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열등감의 그림자. 이병헌이 악역 연기가 섬뜩한 이유는 그가 종종 인간적인 결핍과 열등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그는 완벽해 보이는 보스였지만 그의 행동은 결국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소유욕과 질투라는 인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종종 여유가 아닌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가면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폭력은 언제나 감정적인 동기에서 시작되지만 그 실행은 철저히 이성적이고 잔인합니다. 이 괴리감이 그의 캐릭터를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상대는 그가 언제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낼지 혹은 언제 다시 냉혈한 기계로 돌아갈지 끊임없이 불안해해야 합니다. 그의 연기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가는 이병헌은 완벽하게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숨기는 연기를 한다. 그의 내면은 미세한 떨림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 냉정하다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상대를 잔혹하게 처리한 후에도 죄책감이나 후회 대신 자신이 계산한 대로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철저히 결과를 중시하고 감정을 도구로 사용하는 지적인 갱스터 앞에서는 단순한 주먹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병헌은 우리의 가장 깊은 불안과 공포를 건드리는 교활함의 아이콘입니다. 그는 폭력 자체보다 폭력의 정당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며 이 자기 합리화가 그를 멈출 수 없는 가장 위험한 악당으로 만듭니다. 상대는 그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서 짜인 체스 게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습니다. 4. 하정우 웃음으로 냉혹함을 감추는 도시형 갱스터의 완성. 하정우는 한국 영화계에서 도시형 갱스터의 전형을 완성시킨 배우입니다. 그의 캐릭터는 겉으로는 친근하고 심지어 유머러스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 뒤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냉혹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유머를 심리적 무기로 사용하는 독특한 유형입니다. 그의 등장은 주변의 평범한 일상을 배경으로 하기에 더욱 충격적입니다. 마치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듯한 편안함이 그의 잔혹성과 결합될 때 극도의 현실적인 공포를 유발합니다. 예상 밖의 반전. 가벼운 농담이 사실은 가장 무거운 사형 선고. 하정우의 연기가 관객에게 주는 가장 큰 충격은 그가 가장 잔혹한 행동을 할 때조차 표정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보여준 그의 건들거리는 웃음과 가벼운 태도는 그가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상대방의 긴장을 풀게 만든 다음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치명타를 날립니다. 그의 유머는 단순한 코믹 요소가 아니라 긴장을 이완시켜 상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파괴 공작입니다. 그는 사람의 목숨을 마치 소모품처럼 가볍게 다루며 이 극도의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감정적인 통유도 없으며 이는 그를 기계적이고 효율적인 악당으로 만듭니다. 한동료 배우는 하정우의 연기에 대해 그의 유머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농담을 던질 때 그의 눈빛은 이미 상대를 다음 세상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가장 웃긴 순간이 가장 무서운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캐릭터는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상대방의 심리적 방어선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데 능숙합니다. 마치 놀이를 즐기듯 악행을 저지르는 그의 모습은 악당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현실적인 공포를 자아냅니다. 하정우는 가장 친절한 얼굴로 가장 치명적인 독을 건네는 양가성의 달인입니다. 그는 관객에게 악이 특별한 장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미소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3. 황정민 연기와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미소 뒤의 위협. 황정민은 선한 역할과 악한 역할을 자유자재로 넘나들지만 그의 악역 연기는 미소 뒤의 위협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친근해 보이는 미소는 오히려 그가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극대화하며 연기와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의 미소는 상대에게 나는 너와 친하다고 속삭이는 동시에 하지만 나는 언제든 너를 부술 수 있다는 경고를 동시에 보냅니다. 이 이중적인 태도가 상대를 극도의 정신적 혼란에 빠뜨립니다. 예상 밖의 반전. 악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체화하는 배우의 집념. 황정민이 연기하는 갱스터들은 단순히 나쁜 놈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 숨쉬는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특히 영화 신세계에서 그의 들어와 장면은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광기는 단순한 연기 지시를 넘어 인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집념에서 비롯되었다는 후문입니다. 그의 연기는 빙의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의 몸짓, 억양, 심지어 담배를 피우는 방식까지도 황정민 본연의 모습이 아닌 캐릭터 그 자체로 느껴집니다. 이는 관객으로 하여금 연기가 아닌 실제 상황을 목격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불같은 에너지는 주변의 모든 배우들을 긴장시키고 이는 곧 스크린 속의 긴장감으로 직결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화는 그가 배역에 몰입한 나머지 촬영장 밖에서도 캐릭터에 기운을 풀지 않아 동료 배우들조차도 사적으로 다가가기를 꺼렸다는 것입니다. 한 감독은 황정민 배우는 카메라가 꺼져도 그 인물을 24시간 사는 듯 했다. 그의 미소는 친절의 표시가 아니라 다음 장면에 대한 기대감과 흥분을 담고 있는 것 같아 소름 끼쳤다고 평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진짜 광기를 목격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황정민은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통해 가장 원초적인 공포를 선사하는 연기의 화신입니다. 그의 아우라는 통제 불가능한 야생의 불길과 같아서 어떤 조직의 규율로도 길들여지지 않는 절대적인 위협을 형성합니다. 2. 최민식 행동 없이 눈빛만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침묵의 공포. 최민식은 한국 영화계를 상징하는 거장이며 특히 그의 눈빛 연기는 독보적인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 그는 어떤 행동이나 긴 대사 없이도 오직 눈빛만으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그의 존재는 스크린의 침묵에 공포를 들이웁니다. 그의 눈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상대방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꿰뚫어보는 운명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곧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가장 무거운 경고입니다. 예상 밖의 반전. 압도적인 폭력성의 뿌리가 사실은 외로움이라는 역설. 최민식의 캐릭터가 이토록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의 폭력성이 단순한 악의를 넘어선 근원적인 외로움과 인간 존재의 비극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복수심에 불타는 짐승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독과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는 깊은 상실감을 폭력으로 치환합니다.
그의 잔혹함은 일종의 구원을 찾는 처절한 몸부림처럼 느껴지기에 관객은 공포와 연민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이 복잡성이 그를 단순한 악당의 범주를 넘어선 비극의 아이콘으로 만듭니다. 한 영화 평론가는 최민식의 눈빛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슬픈 것이다. 그 슬픔이 너무 깊어서 폭력으로 변질된 것이다. 그래서 그의 폭력은 막을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촬영장에서 최민식이 상대 배우를 응시할 때 그 눈빛에 담긴 인간적인 고통과 잔혹함 때문에 상대 배우가 실제로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연기 속에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 감정을 끌어올려 상대를 단순히 위협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영혼까지 꿰뚫어 봅니다. 최민식은 침묵 속에 가장 시끄러운 공포를 담아내는 한국 영화계의 카리스마 화석입니다. 그의 곁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그의 연기는 폭력의 최종 단계가 물리적 충돌이 아닌 상대방의 의지를 완전히 꺾는 정신적 패배임을 증명합니다. 1. 마동석 주먹이 곧 법이 되는 살아있는 무기의 위압감. 마동석은 단순한 배우를 넘어 한국 액션 영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말하는 배우로 불리며 그의 등장은 곧 모든 폭력 사태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그가 가진 독보적인 물리적 위압감은 스크린 속 갱스터마저도 그를 진짜 무기처럼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움직이는 방패이자 망치와 같습니다. 다른 배우들이 심리적 긴장감을 조성한다면 마동석은 긴장감을 단번에 파괴하는 압도적인 물리적 실체입니다. 그의 압력은 카메라 앵글을 넘어 관객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예상 밖의 반전 파괴적인 힘 뒤에 숨겨진 계산된 정의감의 설계. 마동석이 연기하는 인물들은 겉보기에는 거칠고 무모해 보이지만 그의 캐릭터들은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정의감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의 폭력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악을 응징하기 위한 계산된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영화 범죄 도시에서 보여준 그의 통쾌한 액션은 정의 구현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히어로를 창조했습니다. 그의 주먹은 단순히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방정식을 계산하여 가장 효율적인 지점에 착지합니다. 그는 폭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의 효과를 내는 폭력의 경제학을 실현합니다. 이것이 그를 단순한 싸움꾼이 아닌 질서를 되찾는 심판자로 보이게 합니다. 실제 마동석의 과거 트레이너 경력과 압도적인 체구는 그의 연기가 아니라 현실처럼 느껴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 번은 액션 감독이 마동석에게 합을 맞추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여보라고 주문했는데 그 움직임 자체가 너무 위협적이어서 상대 배우들이 일제히 뒷걸음질 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주먹은 물리적인 힘을 넘어 정의와 폭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관객에게 선사합니다. 마동석은 어떤 조직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인간을 초월한 힘의 상징이며 그의 존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느와르 서사입니다. 그는 한국형 히어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제 그의 등장은 안심과 공포라는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영화적 장치가 되었습니다. 조진웅의 지성부터 마동석의 물리력까지 20인의 배우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짜 갱스터들이 도망치는 이유를 증명합니다. 그들의 카리스마는 단순한 연기 기교가 아니라 캐릭터의 깊은 내면과 인간적인 모순, 그리고 극한의 현실감을 제화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폭력의 역학과 인간 본성의 취약점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의 필모그래피는 단순한 영화 목록이 아니라 한국 느와르의 진화 과정을 담은 생생한 역사책입니다. 이들이 스크린에서 뿜어내는 진짜 아우라는 폭력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본질과 그 속에 숨겨진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관통합니다. 이들의 존재 덕분에 한국 느와르 영화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20인의 충격적인 정체는 앞으로도 한국 영화의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스크린 밖에 우리에게까지 깊은 잔상을 남기며 이들이 만들어낸 진짜 공포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